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다우지수 8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런 거 거의 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애플 주가 크게 내렸고요. 이것이 기술주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장 중반까지는 상승세 유지했는데 막판에 0.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심의 벽을 타고 꾸역꾸역 오른 주가 3대 지수와 반도체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크게 상승한 가운데 9월 이후 미국 장기채 수익률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도 우하향 형태의 인버티드 yield드 커브가 아니고 이제는 플랫 yield드 커브로 급변을 해 있습니다. 1개월 전보다 국채 수익률 크게 상승한 모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기준금리 25bp 내릴 확률이 78%대로 하락하였다는 점, 이런 거 중요한 쟁점들 어제 올린 긴급 점검 영상 이거 참고 바랍니다. 영상 밑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연휴 기간 중에 엄청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중요한 영상 쟁점별로 한 서너 개 쪼개서 어제 다 올렸으니까 이거 꼭 참고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97.8로 내렸고요. 원달러 환율 1179원 하락했고, 원엔 환율도 10.91로 하락했고요. 위안 환율도 7.079 하락한 상태입니다. 홍콩,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데서 긴장 지수가 지금 살짝 완화되면서 환율들이 그동안의 급변세를 일부 되돌린 것 같습니다. 유가는 WTI 54.8불 선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14일 새벽에 사우디 아람코 소유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으로 폭발 화재 발생했다는 거 어제 긴급 뉴스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보도로는요,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설 가동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가 배럴당 10불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 예상 복구 기간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지금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유가는 오늘 아시아 시장이 아니라 미국 선물 시장, 정규 시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시세에 맞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석과 함께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보다도 좀 더 장기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딜레마라는 원유 시장 장기 분석한 영상도 어제 올렸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드론 피습된 시설의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릴 때는 이 공식 보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는요, 이 부분도 어제 올린 긴급 점검 영상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꼭 참고 바랍니다. 이제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10월에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또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미중 간의 차관급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린다는 거죠. 중공이 750억 불 상당 보복 관세 중에서 갑자기 16개 품목의 관세를 1년간 면제를 하고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에 대한 호의로서 2,500억 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30%를 올리는 시기를 10월 1일부터 2주 연기를 해주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마치 스몰 딜이나 투 트랙에 합의될 것처럼 국내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여전히 저는 비약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정확한 말은 자기는 호울 딜 선호한다, 이걸 원한다는 것이고요. 쉬운 딜, 어려운 딜 이런 건 없고 딜이 있을 거냐, 딜이냐 노딜이냐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스몰 딜, 인트림 딜, 투 트랙 이런 말이 나오는 근거가
한꺼번에 다 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거부터 순서대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스몰 딜, 인터림 딜이 나왔고요.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자. 여기에서 이제 투 트랙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트럼프 말은 쉬운 딜, 어려운 딜은 없고 오직 딜이냐 노 딜이냐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이 말하는 그 스몰 딜이라는 것도 논의는 해보겠다. 이것이 정확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론 보면요, 그 언론 기자가 리포팅할 때 그 원문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He would consider an interim trade deal with China. He would consider.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would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원래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이걸 혹시, 그러니까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he would concede an interim trade deal with China 이 말은요, 트럼프가 인트림 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테이블에 올리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덫에 걸린 중공견의 꼼수라는 영상 꼭 참고 바랍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상순에 수출이 9개월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수출은 7.2% 증가해서 150억 불이고요. 수입은 3.3% 증가해서 141억 불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대략 8.6억 불 흑자입니다. 분명히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작년에는요, 추석이 9월 마지막 주에 있었고요. 금년에는 둘째 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석 연휴 이렇게 앞두면 밀어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 9월 상순까지 9월 10일까지 이 데이터가 추석 앞두고 밀어낸 것인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중순까지 데이터도 안 되고요. 9월 전체 실적을 다 봐야 합니다. 예, 이거 두고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네 가지 정도 한국 경제에 망가지는 모습, 매우 우울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1번, 국내 투자 안 한다. 이 심각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54.5억 불인데 이게 전년 동기에 81.9억 불이었으니까 21.4억 불 줄어든 겁니다. 무려 32% 이상 폭삭 감소한 겁니다. 이런 감소 추세는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데이터.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231억 불로서 전년 동기보다 21.2억 불이 증가했습니다. 1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버리고 외국 기업들은 안 들어오고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트로 175억 불 이상이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서 해외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투자 기피처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두 번째, 국내 고용시장 사상 최악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017년까지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 미국의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이니셜 잡 리스트 클레임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매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종합하면은요. 이것도, 그러니까 한국당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는요. 2017년까지 기본적으로 93만 명에서 94만 명 사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7년까지요. 2018년에 103만 명으로 급증을 하더니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82만 명 선으로 거의 아예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7월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실업급여자 수도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간 숫자 139만 명 분명히 넘어설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8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45만 2천 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60대 이상이 36만 1000명이 늘었고 50대가 13만 3천 명이 늘어갔고 결국 노인 일자리, 노인 알바 자리가 49만 4천 명이 늘어났다. 세금만 퍼줬다. 이런 뜻입니다. 돈 허공에 뿌린 거죠, 이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20대 7만 1000명 꼴랑 늘었는데 이것도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일자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40대가 12만 7천 명 줄었고요, 30대 9천 명이 줄어서 30대, 40대에서 13만 6천 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대, 40대 일자리 감소하는 게 2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아들, 딸이 실직한 후에 부모들이 알바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꼬라지 아닙니까, 이거? 네? 작년 7월, 8월에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 3,000명에 불과해서 그때 생 난리가 났었죠. 그럼 뭐 일자리 그 상황판 만들고 시행쇼 하면서 돈은 뭐 수십 조를 갖다 쓴다고 뭐 50조를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수십 조를 갖다 썼는데 꼴랑 일자리 5,000명, 3,000명 7월, 8월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책이라는 것이 세금 퍼부어서 노인 알바, 청년 알바 자리 만든 거 아닙니까? 30대, 40대 핵심층 양질의 일자리는 지금 23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 일자리 늘어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주 중요한 것도 이게 중요한 건데 OECD에서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26개월째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속도도 OECD 평균의 2배로 초고속 꼬라박고 있다는 겁니다. OECD가 발표하는, 이거 매월 발표하는 7월 CLI라고요. Capacity Leading Indicator. 예?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98.79인데 2017년 5월에 101.7 찍은 이후에 그때부터 26개월째 최장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 나온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감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OECD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국내에서 나온 자료, 통계청의 경기 선행지수도 7월에 97.6인데 이것도 11개월째 100 밑에서 지금 해롱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요. 한국 부채 규모 다시 폭증세 시작하는지 이건 매우 우려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한국의 부채도 심각한데 특히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이건 가계부채는 글로벌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미. 주로 아파트 가격 장기 전망하면서 이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총 부채 규모 지금 증가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부채는 거품을 야기하고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지금 예전만큼 못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법인세 팍 줄어들 거다 계속 말씀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은요 초슈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이제 이거 다룬 바가 있는데 저는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 방법은 뭡니까? 세수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려야 하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세금 늘리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합니다. 즉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퍼주기 위한 예산을 위해서 적자국채 60조 이상 60.2조 원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도에 총 적자국채 규모가 240조, 1인당 4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총 적자국채가 397조 원, 1인당 적자국채 부담액이 767만 원을 지금 폭증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은요. 문동이 끝난다는 대략 한 2023년에 지금 예측치 나와 있는데 이때는 총 적자 국채가 640조 원에서 1인당 나라 빚을 부담하는 액수가 1233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저 톱발견 사기 도적 세력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1인당 470만 원 선이던 나라 빚을 1233만 원으로 무려 763만 원 빚을 더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 4명으로 대출 이렇게 갖고 저것들이 흥청망청 퍼먹고 먹다 남은 그 찔끔 퍼주면서 생색 부리다가 이거 말이죠. 뒤로 다 빼돌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응? 소위 말해서 조고기 가족 뻔드라는 것도 그 국책 사람 뒤로 빼돌려 갖고 뻥튀기하고 뭐 온갖 지랄 다 하다가 지금 들통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다가 망하고 나면은 꼬불쳐 둔 달러 가지고 해외로 튀어버리면은 남은 우리가 자자손손 이 빚 갚아야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빚 부담하기 싫으면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떠날 능력 있는 부자는 다 떠나버리고, 이 뭡니까, 이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구축이 뭡니까? 쫓아낸다는 거라고요. 예? 떠날 능력 있는 양화는 다 떠나버린다고요. 남은 거지들만 빚을 흐드기는 꼬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런 꼬라지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해서 돈 벌어 놓으면은 이거 빚잔치 한다고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이런 나라가 좋으십니까? 이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줄인다고 영상을 아침에 너무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한 서너 개 미리 영상을 올리고 이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걸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별도 영상으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톱발견들이 치서대는 개한민국 빨리 대한민국으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